여러분, 회사에서 받는 월급, 그 월급이 정말 내 돈일까요? 내가 일해서 번 건데 당연히 내 돈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좀 달라져요. 책과 철학으로 불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TV.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얘기하는 양철북TV입니다. 재테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월급은 내 돈이 아니다. 미래에 나와 함께 쓰는 공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은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의 흔적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말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 시간의 종합이죠. 그 안에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견디는 시간이 돈이라는 기호로 환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경제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건 지금의 나가 미래의 나를 착취하는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오늘의 소비가 미래의 나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월급은 현재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분배하는 철학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돈은 결국 시간이 변환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돈을 쓴다는 건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다. 즉,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쓰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곧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월급을 나만의 돈으로 보지 않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공금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돈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의 도구가 됩니다. 현재의 나에게는 작은 즐거움을, 미래의 나에게는 지속 가능한 안정을 선물할 수 있죠. 한 재테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대의 내가 커피 한 잔을 아끼지 못하면 40대의 나는 꿈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이 다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에게 이 말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월급의 절반을 미래 계좌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은 단 한 번도 자신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 뒤 그는 그 돈으로 퇴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와 오늘의 내가 함께 벌고 함께 쓴 돈이었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결국 공금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한 건데요.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는 늘 오늘의 나로 살아가지만 인생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긴 프로젝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은 그 세 존재가 함께 쓴 공동의 예산, 즉 삶의 공금이라는 거죠. 현재의 나를 전부 소비한다면 미래의 나는 시간의 빚을 지게 되고요. 현재의 나를 조금 양보하면 미래의 나는 여유라는 이자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철학이 존재하는데요. 일본에는 가케이보라는 전통적인 가계부 문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돈을 썼는가를 묻는 기록의 철학이죠. 그들은 한 달의 지출을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지출은 나를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단순한 나의 욕망이었는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저축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죠. 저축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는 일이다. 월급을 받을 때 이미 다음 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 돈은 가족과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미국의 Z세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는 저축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돈을 모으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유의 준비라고 생각하죠. 돈이 많을수록 부자가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부자다. 결국 세계 어디에서나 월급은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는 투자자이자 철학자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대하라.
짧지만 너무나 강렬한 이 문장 속에는 돈을 대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 돈을 경멸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노동과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뜻이고, 차갑게 대하라는 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다스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돈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감정으로 돈을 다루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이성으로 돈을 다루면 자유로워집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지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 그가 말한 자유란 돈이 많아서 생긴 자유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 즉 돈의 주인이 되는 자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월급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오늘의 나가 감정적으로 쓰면 미래의 나는 불안 속에 살게 되고, 오늘의 나가 이성적으로 선택하면 미래의 나는 여유 속에 살게 되겠죠. 뜨겁게 벌되 차갑게 써라. 이게 바로 코스톨라니가 말한 돈의 철학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공금 철학의 완성형입니다. 결국 돈을 다루는 일은 감정을 다루는 일이고 시간을 다루는 일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되 냉정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철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어요. 월급은 단순히 공금이나 시간의 흔적에 그치지 않아요. 월급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비추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히 무엇을 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은 월급으로 자신을 꾸미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배움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시간을 삽니다. 즉 돈을 쓰는 방식이 곧 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월급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공금이라는 개념을 넘어 삶의 균형을 설계하는 원칙으로 말입니다. 저축은 미래의 나를 위한 대화, 투자는 승량하는 나를 위한 약속, 자기개발은 지금의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나눔은 타인과 함께 사는 나를 위한 연습입니다. 물론 현재의 즐거움도 필요하죠. 하지만 모든 돈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시간과 돈 모두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분해해지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하지 않아서 불행해진다. 사실 저도 20대에 월급을 받으면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고 늘 월급 받는 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래의 날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30이 넘고 나서야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의 기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월급은 순간의 쾌락을 위한 돈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이후로 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 돈으로 나는 어떤 시간을 만들고 싶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번에는 돈을 다루는 철학적 실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얘기할 차례입니다. 철학이란 결국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기술이니까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지출의 내역을 보는 대신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돈을 썼을까? 단순히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돈 안에 담긴 감정과 이유를 읽어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돈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필요를 잊기 위해, 혹은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하곤 하죠. 일본의 전통 가계부 카케이보에서는 이걸 욕망의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쓴 이유를 인식하는 순간 그 소비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선택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 기록하라는 말은 장부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생각의 언어로 해석하라는 의미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돈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존재가 됩니다. 2번째 원칙은 분리의 철학입니다. 저는 이걸 통장 분리보다 의미의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은 늘 섞이기 마련이에요. 회사의 자금이나 개인의 수입,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할 나눔의 돈이 한 곳으로 오가죠.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시간과 의미가 뒤섞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합니다. 지식의 돈은
나와 조직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돈은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에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순환의 돈은 사회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나눔의 자금입니다. 마지막 자유의 돈은 스스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유의 자금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설계하는 일이에요. 돈은 흐를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디에 흘려보냈냐가 그 사람의 철학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눔의 돈을 가장 따뜻한 통장으로 생각합니다. 기부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돈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이 누군가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의미의 언어가 되는 거죠. 결국 돈을 분리한다는 건 단순히 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흐름의 철학입니다. 나 안에 들어온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나의 시간,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원칙은 3초의 철학입니다. 결제를 하기 전에 단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가? 아니면 불안과 허전함을 달리기 위한 소비인가? 이 짧은 3초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는 필요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필요할 때 보상을 원하고 또 외로울 때는 소유를 택하고 불안을 느낄 때는 지출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 순간의 결제는 잠깐의 유리를 주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공허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초의 멈춤은 단순한 결제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 3초 동안 우리는 돈을 쓰는 나에서 생각하는 나로 바뀝니다. 니체가 말했죠. 멈출 줄 아는 자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짧은 철학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감정의 도피처가 아니라 의식의 거울이 됩니다. 돈을 다룬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다루는 일이에요. 돈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리듬이 바뀌고 삶의 리듬이 바뀌면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공금 철학의 실천 버전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은 나와 세계, 현재와 미래가 함께 쓰는 철학의 언어다.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결정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그게 진짜 철학이고 진짜 재테크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월급날 통장을 보며 한숨이 아닌 미소를 짓는 그날까지 우리의 철학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간과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